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들을 유치원 차에 태워보낸 뒤 잠시 쉴까 하고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렇게 커피를 한 2모금 정도 마셨을까요? 휴대폰 벨이 요란하게 울려대서 봤더니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였기에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전화벨이 계속 울려댔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 통화 버튼을 누르고는 여보세요? 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요. 잘 지내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은가 보구나?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다짜고짜 물었어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나한테 전화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난 통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 라고 소리까지 지르다가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손까지 덜덜 떨며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꺼내서 급히 입안에 털어놓고는 물을 마신 후에 소파에 앉아 안정을 취했는데요. 벌써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들 수가 있다니 참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소파에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문득 지나간 일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난 일들이었는데요. 남편과 저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교제를 했었어요. 교제를 하는 동안 남편이 빨리 결혼을 하자고 몇 번이나 말을 했었지만 제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곤 했었는데요. 저기 수혁씨 마음은 잘 알겠는데 우리 집에서는 조금 더 있다 결혼하라고 하거든? 우리 조금만 더 있다가 하자. 제가 남편의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또? 우리 사귄 지 벌써 5년째야. 이 정도면 결혼할 때 된 거잖아. 내 친구 중에는 사귄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한 친구들도 있어.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결혼해서 애도 빨리 낳고 자리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빨리 결혼하라고 난리야. 남편이 말했어요. 나도 알아. 근데 우리 엄마가 한 2년만, 아니 1년만 더 있다가 결혼하라고 해서 나도 눈치가 보여서 그렇지.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지성이 때문에? 남편이 불만스러운 듯 물었고, 그렇기도 하고 내 동생 아직 대학생이잖아. 대학만 졸업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희야, 내가 보기에는 끝날 것 같지가 않다. 그날따라 남편이 작정한 듯 제게 말했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끝날 것 같지가 않다니. 내가 보기엔 지성이 학교 졸업해도 널 놔줄 것 같지가 않아. 그 이유는 네가 잘 알잖아? 그 순간 남편이 제 눈을 뚫어지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요. 남편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고개만 푹 숙인 채 한숨만 내쉬고 있었고,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는 네가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야. 너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면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 만약 나와 결혼하고 싶다면 네가 결정해. 그때도 내가 말했지만 넌 그냥 맨몸으로 와도 돼. 너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상관 안 하시는 거 알잖아? 네가 선택해. 니네 가족들 떠나서 우리 집으로 오던지 아니면 평생을 그렇게 살던지 선택은 네가 해. 난 네가 네 자신을 아꼈으면 좋겠어. 넌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번 달까지 기다릴게. 생각해보고 연락 줘. 라며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히 그곳을 나가버렸어요. 그런 남편을 저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기에 감히 남편을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남편이 나간 뒤에도 한동안 그곳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남편 말처럼 저는 결정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저기 손님, 죄송한데 저희 문 닫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카페 직원이 제게 미안한 듯이 조용히 말해줬어요. 네?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요? 아, 죄송합니다. 라며 제가 급히 그곳을 나왔는데 밖에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수혁씨 말이 맞아. 우리 엄마라는 사람은 내 동생이 대학 졸업하면 또 다른 핑계를 대서 나를 붙잡아 둘 거야. 정말이지 이대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근데 말이야, 나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괜찮을까? 수혁씨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들을 보면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듯 그러하던데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왜 그리 또 모질기만 한 것인지 저는 그저 억울할 뿐이었어요. 부모님, 특히 우리 엄마는 제 동생과 저를 대놓고 차별하셨는데요. 자식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서 남동생에게 주고자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기에 그때까지 저는 온전한 제 것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제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산 것이라 할지라도 누나, 이거 이제부터 내 거야. 그러니까 손대지 마. 라고 동생이 말을 하고 나면 그건 동생 것이 되었으니까요. 그런 동생과 다툼이 일어나기라도 하면 이게 어디서 동생 귀를 꺾어. 그러니까 네 동생이 네 귀에 눌린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며 제게 소리를 질러댔거든요. 제 동생과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엄마 말로는 제가 태어난 뒤 한동안 둘째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하셨다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둘째 소식이 없자 어느 날은 유명한 점쟁이한테 점을 봤다는데 엄마를 보자마자 점쟁이가 그 집 딸이 문제구만. 딸이 기가 너무 세서 둘째가 안 생기는 거야. 아주 징그럽게 기가 세구만. 이라며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이러 어째 그래? 우리 남편이 독자라 아들이 꼭 있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가 물었고 뭘 어쩌긴 어째. 딸 기를 팍 꺾어놔야지. 앞으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해. 그럼 떡두꺼비 같은 아들 쑥 하고 나을 테니까. 점쟁이가 말을 했다는데요. 너무나 간절했던 엄마가 그 점쟁이의 말에 혹하기 시작했고 그 뒤 점쟁이가 하라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그 점쟁이 말이 맞았던 것인지 얼마 뒤 엄마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제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런 남동생을 보며 엄마가 좋아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덕분에 동생과 저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었는데 엄마는 제가 동생 옆에 가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혹시라도 제가 동생 곁에 다가가기라도 하면 저리 가! 네가 왜 여기서 알짱거려? 우리 귀한 아들 기 뺏으려고 그러는 거지? 라며 저를 밀어내버렸어요. 그런 엄마의 말에 저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맞나 의심이 될 정도로 그렇게 쌀쌀 맞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대학을 갈 때도 첫 입학금만 내줬을 뿐 그 뒤에는 저보고 다 알아서 하라고 했을 정도였고요. 한마디로 저는 친정에서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엄마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돈을 요구했어요. 네 동생 학원 다녀야 하니까 돈 보내라. 네 동생 공부하느라 몸이 허해진 것 같으니까 보약 좀 하게 돈 좀 보내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붙이곤 했었는데요. 아마도 평생을 동생에게 다 빼앗기고 살았기에 나중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렇게 제 자신이 멍청했던 것인지 화가 날 정도네요. 거기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이 제게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제가 친정집에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동생의 귀를 다 빼앗아 간다는 점쟁이의 말 때문이었어요. 저는 꽤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았고 그때쯤에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조차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세뇌 교육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저는 참 바보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은 항상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깨 피고 다녀. 라며 제 옆에서 용기를 줬고 우리 친정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해줬어요. 그런 남편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제 의식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제 마음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온 제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쉽지 않았기에 항상 조바심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남편이 처음으로 아주 단호하게 말을 했었기에 저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남편과 남편 가족들만한 사람들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통화 후 집으로 돌아간 저는 부모님께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했고 그런 제 말을 듣던 엄마가 뭐 결혼? 네가 누구 맘대로 결혼을 해. 네가 결혼하고 나면 지성이는 어떡해?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라며 엄마가 저를 노려보기까지 했어요. 엄마, 나 그동안 할 만큼 했어. 그리고 난 지성이 엄마가 아니야. 나도 할 만큼 했잖아? 라고 제가 엄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 당시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아니죠. 지긋지긋하던 집에서 벗어날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기에 어떻게든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난생 처음으로 엄마에게 반항이라는 것을 했고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 점쟁이 말이 맞았어. 봐라. 네가 이 모양이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네 눈빛에 도끼가 가득해 이거사. 그 점쟁이가 뭘 했는지 알아? 내가 이러지 않았다면 네 동생이 그런 네 기에 눌려서 지금껏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란다. 근데 네가 이따구로 행동을 해? 엄마가 소리쳤는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엄마의 눈에 도끼가 가득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도끼가 가득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엄마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런 엄마의 말에 저는 결국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점쟁이 그놈의 점쟁이 타령 좀 그만 좀 해. 요즘 같은 세상에 점쟁이 말만 믿고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정말 지긋지긋해. 난 수혁씨랑 결혼할 거야. 우리 가족 아무도 안 와도 돼. 그리고 결혼식도 수혁씨가 다 준비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마치 미친 사람 마냥 제가 엄마에게 소리쳤어요.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너 당장 나가. 너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나쁜 기가 오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엄마가 빽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엄마는 끝까지 저를 마치 전염병 환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는데요. 그래, 그냥 남처럼 그렇게 살자. 라며 제가 대충 짐을 싸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홀로 살고 있던 제일 친한 친구 미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정아, 나 좀 며칠만 재워주면 안 될까? 무슨 일 있는 거야? 알았어. 우선 빨리 우리 집으로 와. 친구 미정이가 말을 했고 저는 그렇게 미정이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뒤 미정이 집에서 한동안 지냈고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은 그저 덤덤하게 그럼 이제 결혼 준비하자. 만약에 말이야 혹시나 너희 부모님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말자. 너한테는 오히려 그게 나을지도 몰라. 라며 제 손을 잡아줬어요. 우리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했고 다행히 시부모님들이 좋은 분들이셨기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특히나 시어머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기에 항상 제 마음을 먼저 생각해 주셨어요. 저는 평생을 살면서 그런 대우는 처음 받아봤기에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고 눈치만 보기 바빴는데요.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친정아빠가 엄마를 설득했고 제 결혼식에는 참석했는데 그것도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며 참석을 했습니다. 너, 네 동생한테 고마운 줄 알아. 우리 지성이가 얼마나 착한지 네 결혼식에 참석하자고 하지 않았겠니? 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그런 엄마를 보며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옆에 있던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말렸어요. 아마도 남편은 결혼식만 무사히 올리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았어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결혼을 했고 지긋지긋하던 집에서 벗어난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해서 친정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친정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는데요. 친정엄마가 수시로 전화를 해서는 돈 좀 보내라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보내곤 했었는데 그러다가 우리에게 아이가 찾아왔고 제 임신 소식을 듣고는 제 절친인 미정이가 너 이제 아이도 생겼는데 니네 집과 완전히 끊어내야 해. 안 그럼 너뿐만 아니라 네 남편과 니네 시댁에도 민폐만 끼칠 거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그동안 네 남편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절대 못 살았을 거야. 이참에 확실히 끊어내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정신이 다시 번쩍 들었습니다. 친구 민정이 말처럼 더 이상 남편과 시댁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엄마와의 사이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이 되었는데 엄마는 임신한 제게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참 많이도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저는 꿋꿋이 그런 엄마를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아니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사이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우리 친정 가족들은 병원에 단 한 번도 와보지 않았어요. 그런 산부인과에 시어머님과 남편이 와줬고 두 사람은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은 채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줬어요. 그런데 제가 진통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며 시어머님과 남편이 안절부절 못했는데요. 간호사를 보며 우리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무통인가 뭔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거라도 해주세요. 옆에서 보고 있을 수가 없네요. 라며 시어머님이 간호사에게 사정을 하셨어요. 그 말에 간호사가 친정 어머님이시죠? 라고 시어머님에게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내가 얘 애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사 좀 놔줘봐요. 빨리요. 라며 시어머님이 간호사를 보며 다시 애원하다시피 했는데요.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친정엄마인지 시어머님인지 알겠더라고요. 라며 간호사가 빙그레 웃더니 다시 시어머님을 보며 어머님 근데 그 주사도 그냥 막 맞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간호사가 다시 빙그레 웃었어요. 하지만 간호사의 말을 듣던 시어머님이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오. 다 필요 없으니까 그럼 그냥 수술해줘요. 지금 진통만 몇 시간째인데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오. 라며 간호사에게 말을 했는데요. 괜찮아요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돼요. 지랄 옌병알. 얼굴이 말이 아닌데 언제까지 기다리긴. 이라는 말이 시어머님 입에서 툭 하고 튀어나왔는데 진통이 심한 와중에도 시어머님의 그 말들이 너무나 또렷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는데요. 시어머님의 입에서 우리 애라는 말이 나오던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말았거든요. 친정엄마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을 시어머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제게는 그저 감동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뒤 저는 아들을 낳았고 지쳐서 누워있는 저를 보며 수고했다, 수고했어. 우리 손주가 하필이면 아빠를 닮아서 머리가 엄청 크지 뭐니? 정말 고생했다, 고생했어. 라며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옆에 계셔주셔서 제가 덜 힘들었어요. 어머님이 옌병알이라고 말씀해주셔서 그 말 듣고 제가 완전 힘줘서 애 낳았잖아요? 라며 시어머님을 보며 활짝 웃었는데요. 네가 아직 살만한 거 보구나. 이 와중에 농담도 하고. 라며 시어머님이 따라 웃으셨어요. 그런 시댁 가족들과 남편 덕분에 저는 전혀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도련님이 아이 옷과 기저귀 등을 잔뜩 싸서 병문안으로 왔는데 형수님 진짜 수고하셨어요. 제가 우리 조카 보고 왔는데 얼굴이 진짜 잘생겼어요. 라고 말을 했고 시아버님은 예쁜 꽃바구니를 가지고 오셔서는 내가 꽃집 앞에서 얼마나 망설였는지 모르겠다. 생전 꽃을 사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내가 큰 용기 내서 꽃집에 들어갔지 않았겠니? 라며 제게 꽃바구니와 산후조리에 보태라며 돈봉투까지 주셨어요. 아버님 그냥 꽃만 주셔도 되는데요. 라며 제가 당황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요. 내가 주변에 들어보니 요즘은 이렇게 해야 사랑받는 시아버지가 된다는구나. 나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하지 않겠냐?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그런 와중에도 친정가족들은 어떠한 연락도 없었는데요. 우리 남편이 친정아버지에게 제가 출산을 했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친정가족들에게 오만정에 떨어져 버렸고 더욱 시댁 가족들에게 의지를 한 것 같아요. 그 뒤 산후조리원에 가서 산후조리를 한 뒤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 미역국을 끓여주셔서 미역국에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초인종 울리는 소리가 들렸고 내가 나가보마 라며 시어머님이 밖을 확인하셨는데요. 사부인이 오셨구나 라며 급히 문을 열었고 곧장 친정엄마와 남동생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때까지 저는 그저 어안이 벙벙한 채 그 두 사람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보던 친정엄마가 난 아주 팔자 좋게 미역국이나 먹고 있구나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산모가 미역국 먹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뭘 물어봐? 친정엄마가 출산한 딸 미역국 한 번 안 끓여줬으면서 그런 말이 나와? 라며 저도 모르게 친정엄마를 노려봤어요. 정말이지 서럽다 못해 제 처지가 한심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친정엄마가 저를 노려보더니 내가 네 미역국을 왜 끓여? 그러다 네 기운이 우리 아들한테 옮겨오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라고? 네 기가 어디 보통 기냐? 점쟁이 말로는 네 기가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하는데 지금 너 하는 꼬락서니를 한번 봐라. 네가 이러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놈의 점쟁이 아주 지긋지긋해. 그러면서 날 왜 찾아온 거야? 라고 제가 엄마를 노려봤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친정엄마의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널 이만큼 키워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너도 우리한테 돈을 보내야 할 거 아니야? 라며 엄마가 다시 소리쳤고 정말 그지 같아 라는 말이 제 입에서 뚝 튀어나와 버렸어요. 뭐? 너 진짜 배는 게 없구나 라고 엄마가 소리를 지르더니 마치 손찌검이라도 할 듯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아니 사돈 뭐 하시는 겁니까? 라며 놀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당신들이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들었지?
당신들이 우리 딸 꼬드긴 거잖아. 친정엄마가 시어머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 모습에 제가 이성을 잃어버렸는데요. 순식간에 당장 다 나가라고! 라며 마치 미친 사람 마냥 소리를 질러댔고 그 모습에 친정엄마가 다시 제 뺨을 올려 붙이려는 듯 손을 들었는데요. 시어머님이 그런 친정엄마의 손을 세게 움켜잡으며 어디 손만 대기만 해봐요. 내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라며 시어머님이 아주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나! 당장 나! 친정엄마가 소리를 질러대며 순식간에 시어머님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버렸고 그 순간 시어머님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소! 라며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지르시더니 엄마를 밀쳐버렸어요. 그 바람에 엄마가 저만큼 나가 떨어졌는데요. 아니 당신 지금 뭐하는 거야! 친정엄마가 놀라서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고 다시 한 번만 우리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기만 해봐. 내가 아주 작살을 내버릴라니까. 이제야 살만한 애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요? 사돈 배 아파서 낳은 딸 아니오. 근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그래. 라며 시어머님이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님이 당장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리 알아요. 사돈 총각 얼른 모시고 나가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찾아오지 마시오. 시어머님이 엄마와 남동생을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괜찮은 거니? 산후조리 잘해야 나중에 몸이 괜찮을 텐데 이게 무슨 난리니 그래. 얼른 가서 좀 눕거라. 라며 저를 침대에 눕혔어요. 그런 어머님을 보며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울먹이며 말을 했는데요. 죄송하긴 네가 뭐가 죄송해. 원래 자식들은 엄마한테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다. 사람들이 엄마라는 단어만 들으면 왜 그리도 울컥하는지 아니? 엄마는 말이다. 아무 조건 없이 자식을 품어주기 때문이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도 엄마라는 존재는 절대로 등을 돌리지 않거든. 항상 같은 자리에서 기다려주기 때문이야. 그게 엄마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애미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말거라. 결혼식 전날 내가 너한테 그랬잖니. 이제부터 네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엄마 앞에서는 창피할 필요도 없어. 엄마는 자식이 실수를 해도 금방금방 잊어버리거든.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용히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런 시어머님의 따뜻한 손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요. 시어머님의 말씀처럼 엄마라는 존재가 분명히 그러한 존재일 텐데 친정엄마라는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제게 모질게 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도 자식을 낳고 보니 친정엄마가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날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간 친정엄마가 시어머님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한바탕 뒤집어 놓았다고 하던데 가만히 듣고만 있던 시어머님께서 지금 사돈이 하는 말을 다 녹음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증거자료가 필요하면 써야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뒤 친정 가족들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아침 제게 전화를 해서는 다짜고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친정엄마는 마치 사람이 얼마나 더 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이제는 강해졌기에 그런 친정엄마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친정엄마 이야기를 했고 남편이 여기저기 확인을 해보더니 며칠 뒤에 처남 말이야. 학교 졸업하고 무슨 여자를 만났다는데 무슨 다단계에서 일한다고 하던데 그 여자 꼬드김에 넘어가서 어디서 다단계 합숙도 하고 탈탈 털렸다나 봐. 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뭐? 다단계? 피라미드 그런 거? 진짜 기가 막힌다. 내가 길을 다 뺏어간다고 하더니 여자한테 홀라당 털려먹었네. 진짜 어이가 없다. 엄마가 좋아하는 그 점쟁이가 그거 내 몰랐을까? 라며 제가 비웃었는데요. 그렇잖아도 그 점쟁이 말 믿고 국까지 한 모양인데 거기도 돈을 꽤 많이 써서 지금 처갓집 초상집이래. 그래서 당신한테 전화한 거야. 많이 심각하다고 하더라고.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난 그동안 할 만큼 했어. 더 이상 그 집에 관심도 없어. 라며 제가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그런 제 말은 진심이었어요. 평생토록 그렇게 힘들게 하던 가족들에게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기에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 뒤 친정 식구들에게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저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편도 받지 않았고요. 그런 저를 보며 친정엄마가 독한 것이라는 말을 했지만 저는 더욱 독해지려고요. 그래야만 제 가족을 지킬 수가 있을 테니까요. 시어머님 같은 엄마도 계신데 친정엄마 같은 엄마도 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시어머님께 어머님, 사실 저는 어머님 보고 많이 놀랐어요. 제가 친자식도 아닌데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요.
사실 절 낳아준 엄마에게도 단 한 번도 사랑을 못 받아봐서 어머님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라고 시어머님께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 말을 듣던 시어머님께서 그 옛날 그때 그 시절 우린 사는 게 참 팍팍했다. 친엄마라는 사람이 집에 있던 돈이란 돈은 다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거든. 그런데 하루는 새엄마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왔는데 참 좋은 분이셨다. 새엄마는 하루아침에 가족들을 다 떠나보냈다는데 무슨 물놀인가를 갔다가 전 남편과 자식을 잃었다고 하더구나. 그 뒤 한동안은 홀로 사시다가 우리 아버지랑 재혼을 하셨는데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좋은 분이셨다. 그때 당시 우리 아버지랑 새엄마가 공사장 같은 곳에서 일을 하셨는데 거기서 무슨 빵을 나눠줬던 모양이야. 내가 그 빵을 참 좋아했어. 근데 새엄마가 항상 그걸 먹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았겠니? 생각해봐라. 그 막노동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런데 그걸 꼭 가지고 와서 날 주시곤 했다. 철없던 나는 그걸 맛있게 먹었었는데 그런 나를 보며 엄마가 채알라 천천히 먹어 라며 물까지 따라주셨어. 난 항상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는구나. 그래서 그랬는지 나는 그 뒤 빵을 잘 먹지 않는단다. 그 빵만 보면 그 시절 그 힘든 일을 하셨던 우리 엄마가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이 메어 먹을 수가 없어 라며 시어머님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런 시어머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때 당시 시어머님도 친엄마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었기에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안쓰러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눈치 볼 거 없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니? 우리 생모도 전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쳤다는데 그 뒤 얼굴 한 번을 못 봤거든. 그나마 넌 나보다 낫지 않니? 그래도 이만큼 키워주시긴 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네 엄마가 되어줄 테니까 예전에 힘들었던 기억은 다 지워버리고 살도록 해. 라며 시어머님이 활짝 웃으셨어요. 시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며 시어머님이 제게 왜 그리도 따뜻할 수 있었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비록 친엄마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새엄마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토록 따뜻한 분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시어머님의 사랑을 받으며 조금씩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욱더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어머님, 항상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님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